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정말 최악의 경제 상황, 정말 IMF가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잘못된 고정관념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정말 올해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4가지 고정관념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다 보니까 늘 출퇴근 시간에 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한다라는 거죠. 이 사업을 구상한다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필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결국 부자는 자기 일을 성공시킨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기 일이라는 사업이라는 개념이 혹시 현실 도피성 사업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것을 좀 벗어나 볼까 하다 보니까 생각하는 현실 도피성 사업이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과연 내가 사업을 할 정도의 경영적 마인드나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경영적 마인드라는 게 뭐냐? 파리바게뜨를 갑니다. 빵을 사 먹습니다. 자, 빵만 사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쓱 훑어보면 이 가게가 몇 평 정도나 될까? 그리고 사장님 외에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 제빵사는 몇 명이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쓱 보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는 거죠. 과연 저 위치에 있는 부동산,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최소한 얼마 정도 될 텐데, 그렇다면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렸을 때 인건비 제하고 비용 제하고 나한테 얼마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자, 2층 버스를 타고 가면서 2층 버스가 이제 꽉 차면 한 70명 정도 앉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타고 있지만 자주 탔었는데, 그러다 보면 2,800원씩 70명 꽉 차면 얼마? 과연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을 했을 때 이 버스의 감가를 빼고 나서 언제가 손익분기점이 될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늘 어떤 것들을 마주할 때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내가 경영자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경영적 마인드, 사업가적 기질이 평상시부터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실 도피성 사업 전환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고정관념이 이겁니다. 준비 안 된 자영업 도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냥 막연하게 나도 한번 사업해볼까? 직장생활 이게 지겨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죠. 준비 안 된 자영업 도전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 올해 특히 2025년도에 얼마나 한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반증, 그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한국 기업 중에서 명퇴를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인력 구조 조정을 하는 회사들을 쭉 열거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대한통운, 대우건설, LG화학, 그 다음에 쓱닷컴, 한화시스템, SK, 포스코, KBS.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딱 들어도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알만한 굉장히 괜찮은 회사들인데, 거기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뭐 골든블루, 그 다음에 요기요, 그 다음에 SKT, SK온, G마켓, 그 다음에 CJ, 그 다음에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요. KT 인력 이동 및 희망퇴직 역대 최고 수준으로 한다. 자, 고려시멘트, 금호, 고속, 그 다음에 한화, 이마트, SK온, 롯데면세점, SK하이닉스, SK넥실리스, 그 다음에 SK파운드리 희망퇴직, LG그룹, SKT 희망퇴직, 그 다음에 KT 본사 인력 재배치. 뭐 이걸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나도 그냥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절대로 준비 안 된 자영업 도전은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60 넘어서 70까지는 좀 일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필요가 좀 있죠. 이때 좀 낮은 소득으로라도 뭔가 어디에 취업이 되면 너무 좋겠는데, 보통 우리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한꺼번에 그냥 곤두박질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에, 그러니까 바로 60을 앞두고 있는 10년 전, 50부터 60 사이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도전을 한다. 그런데 자영업에 도전을 해서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알겠지만, 50에서 60 사이에 자영업에 뛰어든다면 50에서 60 사이에 직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 소득을 포기하고 하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쫓기듯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프랜차이즈에 4대 업종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이커리, 커피, 치킨, 피자죠. 자, 이 업종은 어떤 업종이냐? 안 망하는 걸로 유명한 업종. 안 망한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안 망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접기가 애매할 정도의 소득.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고용이 돼서 최저시급을 받은 것보다는 조금 더 벌 수 있는데 오히려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딴 데 가고 그러지만 나는 이걸 접을 수가 없는 말 그대로 대단한 수익이 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이너스가 나서 당장 접고 다른 쪽으로 전환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애매한 소득이 나오는 그게 바로 이제 이 4대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착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준비 안 된 자영업이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이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사업가의 회계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들, 자영업자들, 프리랜서 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업자금하고 내 개인 돈이 그냥 섞여 있어요. 제가 KBS 성공예감에 지난주에 사연자분이 돈은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어요 라는 게 고민 제목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나 보다 그랬는데 보니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수입이 860인데 자동차 관련된 비용이 400에서 500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사실 버는 건 360인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가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에 대한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과 예비자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운전자금이 있어야 되죠. 개인 같은 경우는 예비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생기는 이벤트나 계절 지출, 개인은 그렇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계절 지출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뭐 예를 들면 장비가 고장이 나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운전자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이게 내 소득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가적인 회계적 사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고정관념은 뭘까요? 재테크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노후준비는 수익률 재테크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모바일 들여다보면서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재테크 열심히 하고 수익률을 신경 쓰시는 거 이상으로 저속 은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진정한 재테크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편식하시면 안 돼요. 내 소득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이 소득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노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된다. 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노후 자금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1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에서 해결해 주는 거 말고 나머지 4,200만 원, 그러니까 350만 원을 계속 빼먹게 되면은 뭐 얼마까지밖에 못 버티느냐 하면 수익률이 6%라고 하더라도 78세까지밖에 못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익률 6%는요. S&P 500의 지수가 과거에 보여줬던 수익률이 앞으로 계속 이어져도 달성할까 말까 하는 수익률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78세까지 버틴다.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속 은퇴로 이걸 보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없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인건비의 문제. 인건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잖아요. 뭐 미국은 외국의 이민자들을 받아서라도 뭐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HO의 발표에 하면 앞으로 10년 내에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후 온난화, 그 다음에 이상기후.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코 인플레이션 없어지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한 우리가 소득 없이 오로지 자산에만 재테크에만 기대는 노후 준비는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 자, 세 번째 고정관념은 바로 투자로 인생 역전 가능하다. 분산 투자하면은 위험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의 최대 개미 투자자들의 유입 지점 4곳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곳은 제가 이 당시에 주식을 꼭 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해예요. 요때 4번 중에 요 2021년 요 시기 빼고는 3번이 다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투의 지점이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은 공포와 불안이 투자의 실패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성장했다의 관점으로 투자처를 보지 마시고요. 정말 가격이 지금 충분히 싼가의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네 번째 착각은 바로 월급은
영원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자,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은 배짱이보다는 개미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배짱이는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만 나면은 생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개미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는 열심히 먹이를 모아드리고 오늘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이브를 하는 곤충이죠. 본인의 라이프 사이클을 아는 거죠. 그런데 마치 월급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이 월급이 100%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하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20대, 30대는 무조건 절반 이상은 내 돈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대기업의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 좀 오래된 자료긴 한데 찾아보니까 뭐 최근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더라고요. 대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12년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조금 요거보단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2007년도 조사에 의하면 대기업들조차도 직장인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12년밖에 안 된다. 자, 정년까지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월급은 400번 받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업가적인 회계적 사고가 필요하다. 사업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해야 된다. 이 얘기는 개인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써야 될 돈과 내가 지금 쓰면 안 되는 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매출과 수익을 구분해야 된다. 돈이 들어왔을 때 이 돈의 몇 %는 내 돈이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운전자금, 예비자금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운전자금이 있어야 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예비자금이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투자금과 감가의 회계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투자금과 감가의 회계 개념이 뭐냐? 투자된 금액이 회수가 돼야지 내 돈이죠. 회수되기 전에 나오는 소득은 다 내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뭐예요? 감가. 우리가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자본도 갈아 넣고 내 기술과 노동력도 갈아 넣어서 나오는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은 다 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혹시 뭐 갈아 넣는 거 없습니까? 나의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갈아 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회계적 사고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2025년도 정말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려움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고정관념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이 4가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올해 이 어려움을 뚫고 26, 27년도에는 정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